닥터 도티의 삶을 바꾸는 마술가게. 짐, 나침판이 뭔지 아니? 루스가 물었다. 그럼요,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짐, 네 마음도 일종의 나침판이야. 그리고 가장 위대한 선물이기도 하지. 만약 혹시라도 네가 길을 잃는다면 그냥 마음을 활짝 열어보렴. 그러면 그 마음이 너를 올바른 방향으로 데려다 줄 거야. 닥터 도티의 삶을 바꾸는 마술가게. 제임스 도티 지음, 주미나 옮김, 출판사 판미동. 이 책의 저자 제임스 도티는 미국의 신경외과 의사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 미국 서부 사막 지역의 가난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어머니는 뇌졸중과 만성 우울증으로 자살 시도를 일삼았습니다. 자존감 없는 아이였던 그가 자신의 존재를 특별하다고 느끼는 유일한 순간은 마술을 연습할 때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여름날, 12살의 도티는 동네 마술 가게에서 루스라는 할머니를 우연히 만납니다. 루스 할머니는 왜인지 모르겠지만 어린 제임스에게 마술을 가르쳐 주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 마술은 단순한 마술이 아닌 바로 원하는 것을 창조하는 법에 대한 마술이었습니다. 이 책은 저자 제임스 도티가 자신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우리에게 묵직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마음에 울림을 주죠. 책을 처음 펼쳤을 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제가 몇 번이나 울게 되리라고는요. 끌어당김의 법칙과 시크릿을 시작하는 분들께 이 책을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책을 읽기 전에 먼저 리얼리티 트랜서핑, 호오포노포노의 비밀, 상처받지 않는 영혼을 읽어보신 후 이 책을 읽는다면 더욱 깊이 있는 깨달음을 얻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해 여름의 마술가게. 루스 할머니는 원하는 것을 현실화시키는 특별한 마술을 어린 도티에게 상세히 알려줍니다. 첫 번째 마술, 몸의 긴장 풀기, 완전한 이완과 휴식. 몸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신호로 가득 차 있단다. 몸은 정말 놀라운 것이지. 누군가가 너한테 기분이 어떠냐고 물어보면 넌 잘 모르겠다고 대답할 수도 있어. 하지만 네 몸은 언제나 네가 어떤 느낌인지 어떤 기분인지 알고 있어. 어떤 면에서 몸은 자기만의 마음을 갖고 있단다. 몸은 반응을 하지. 올바른 방식으로 반응할 때도 있고 잘못된 방식으로 반응할 때도 있단다. 짐, 첫 번째 마술은 몸 안의 모든 근육의 긴장을 푸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란다. 그게 생각만큼 쉽지는 않아. 자, 눈을 감으렴. 네가 바람 속에 흩날리는 하나의 나뭇잎이라고 상상해보려무나. 루스 할머니는 도티에게 한 단계 한 단계 설명해가며 몸의 긴장을 푸는 방법을 훈련시킵니다. 이것은 완전한 이완과 휴식의 상태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죠. 짐, 네 몸의 긴장을 푸는 연습을 하려무나. 배워놓으면 굉장한 마술이란다. 나를 믿어보렴. 그런데 왜 그래야 하는지 물어봐도 돼요? 삶에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수없이 많단다. 특히 어릴 때는 무언가에 대해 통제력을 갖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기가 어렵지. 네가 뭐든 바꿀 수 있다는 느낌을 갖기가 힘들어. 하지만 너는 이제 네 몸을 통제할 수 있고 네 마음을 조절할 수가 있어. 그게 대단하게 들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건 정말 강력한 것이란다. 모든 걸 바꿀 수 있거든. 잘 모르겠어요. 앞으로 알게 될 거야. 이번 여름에 네가 배운 것을 모두 계속 연습하렴. 그러면 언젠가 그 사실을 알게 될 거야. 두 번째 마술, 마음 길들이기. 우리 모두는 목소리를 다 갖고 있어. 그 목소리는 끊임없이 우리 머릿속에서 우리한테 말을 해.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밤에 잠자러 갈 때까지 한순간도 빠지지 않아. 항상 거기에 있지. 한번 생각해 보렴. 그건 마치 다음 음악이 뭔지 이야기해주는 라디오 DJ 같아. 그리고 그 라디오는 절대 꺼지지 않아. 네 머릿속 이 목소리는 네 삶의 매 순간을 좋거나 나쁜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그리고 네 마음은 그 목소리가 너한테 말해주는 것에 반응하지. 하지만 네 머릿속에 있는 목소리는 네가 아니야. 진짜 너는 그 DJ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사람이지. 네 머릿속 목소리를 믿을 순 없어.
항상 너한테 말하고 있는 목소리는 되게 옳은 경우보다 틀린 경우가 더 많단다. 이 마술 비법은 그 목소리의 볼륨을 낮추고 결국 소리를 완전히 꺼버리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란다. 제 이전 영상에서 마이클 싱어의 책 상처받지 않는 영혼을 소개했는데요. 바로 마음의 짓거림에 대한 이야기예요. 참고해 보시면 루스의 두 번째 마술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루스 할머니는 말합니다. 머릿속 DJ를 그냥 알아차리면 된다고요. 누가 통제하는 주인인지 보여주기만 하면 된다고 말이죠. 바로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 순간을 알아차리는 것. 이것이 두 번째 마술입니다. 세 번째 마술, 마음 열기. 짐, 너한테 가르쳐줄 다음 마술은 너의 마음을 여는 것이란다. 루스 할머니는 말합니다. 마음을 여는 한 가지는 이타심이고 다른 한 가지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는 것, 이건 정말로 열심히 연습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합니다. 루스가 시킨 훈련은 나 자신과 가족과 친구들과 심지어 내가 좋아하지 않거나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들에게 애정어린 생각을 전달하는 일이었다. 내가 좋아하지 않거나 좋아할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들에게 다정한 생각을 전달하기를 원한다고 루스가 말했을 때 내 표정이 혼란스러워졌음을 루스도 보았다. 루스는 매우 다정한 모습으로 쳐다보며 이렇게 말했다. 짐,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은 대개 상처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들이란다. 저는 책의 이 대목에서 책 호오포노포노의 비밀의 저자 조 바이텔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생각났어요. 조 바이텔은 이렇게 말했죠. 내 인생의 유일한 임무는 좋든 싫든 내 인생에 들어온 모든 것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임을 깨닫기 시작했다. 사랑합니다 라는 말은 내 머릿속에 자리를 잡고 속삭이기 시작했다. 가끔 잠에서 깰 때 머릿속에서 노래 한 구절이 맴도는 것처럼 나는 사랑한다는 속삭임을 들으며 잠에서 깨어났다. 내가 그 말을 하든 안 하든 그 말은 내 머릿속에 있었다. 아름다운 느낌이었다. 제 이전 영상에 있으니 조 바이텔의 호오포노포노의 비밀이 궁금하시다면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루스의 마술 이야기로 돌아갈게요. 모든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 처음 듣는 소리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것은 바로 어머니의 심장박동입니다. 그 안정된 리듬은 우리 각자가 잘 알고 있는 최초의 유대감이죠. 닥터 도티는 말합니다. 그것은 머리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심장에 박힌 아이입니다. 심장에는 그것만의 마술이 깃들어 있다. 바로 사랑이다. 루스는 내가 감정을 조절하고 공감과 사회적 유대를 높이고 나를 좀 더 낙관적인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고 있었다. 루스는 나 자신과 세상을 인식하는 방법을 송두리째 바꾸어 버렸다. 내 몸의 긴장을 풀고 내 생각을 길들이는 방법을 가르쳐 줌으로써 내가 나만의 집중력을 통제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안내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일은 모든 것을 완전히 변화시켰다. 하지만 먼저 마음을 열어야만 했다. 루스는 경고했다. 짐, 네 마음을 여는 단계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 그건 가장 중요한 부분이야. 제발 명심하려무나. 그런 마술에는 힘이 있단다. 내가 알려주려는 마지막 마술을 하기 전에 반드시 이걸 먼저 하겠다고 약속해. 지금 내가 진지하게 말하고 있는 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큰 대가를 치러야 할 거야. 루스가 마지막 마술을 가르쳐준다고 했으니 나는 뭐든 약속했을 것이다. 마음을 열고 안 열고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을 먼저 열어야만 했다. 만약 그때 내가 그걸 알았더라면 무엇보다 먼저 내 마음을 진실로 열었을 것이다. 머리는 강한 힘을 갖고 있다. 하지만 먼저 마음을 열어야만 우리가 진짜 원하는 곳으로 우리를 데려다 줄 수 있다. 네 번째 마술, 의도를 명확하게 하기. 짐, 네가 삶에서 가장 원하는 게 무엇인지 말해보렴.
그리고 루스 할머니는 마술의 마지막 단계로 원하는 것을 상상하는 방법을 훈련시킵니다. 이미 네 것이라고 이미지를 그려야만 네가 원하는 건 뭐든 가질 수가 있어. 그건 쉽고도 어려운 거야. 루스 할머니는 원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의도를 정하고 그것이 이미 되었다고 상상하면 할수록 그 일은 더 빨리 이루어질 거라고 말합니다. 네 목록에 쓴 모든 것, 네 마음속에 느끼는 모든 것, 네가 생각하는 모든 것, 그리고 네 머리와 마음으로 상상하는 모든 것은 분명히 일어날 거야. 네가 정말로 믿고 정말로 열심히 노력한다면 말이야. 그냥 방 안에서 우두커니 기다리면 안 돼. 실제로 좋은 성적을 얻어 의대에 가서 의사가 되는 공부를 해야지. 그런데 좀 불가사의한 면에서 네가 그 소원을 너한테 끌어올 거야. 그리고 네가 상상한 대로 될 거야. 만약 네 머리와 마음을 사용한다면 그 일은 이루어질 거야. 내 말을 믿으렴. 닥터 도티는 루스 할머니로부터 배운 현실 창조 비법 덕분에 잘나가는 신경외과 의사에 스포츠카를 여러 대 소유하고 대저택을 소유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룬 순간에도 삶에 무엇인가가 빠진 듯 그는 쓸쓸함과 허무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자신이 루스의 아주 중요한 가르침 한 가지를 완전히 잊었다는 것을 깨닫죠. 루스 할머니가 가장 강조했던 부분, 바로 가슴을 여는 것입니다. 그는 이 가르침을 잊었기에 원했던 모든 것을 이뤘을 때 모든 것을 다시 잃고 맙니다. 그가 원했던 것이 그의 심장이 진정으로 원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닥터 도티는 가슴을 여는 루스 할머니의 가르침을 다시 기억합니다. 짐, 나침판이 뭔지 아니? 루스가 물었다. 그럼요,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짐, 네 마음도 일종의 나침판이야. 그리고 가장 위대한 선물이기도 하지. 만약 혹시라도 네가 길을 잃는다면 그냥 마음을 활짝 열어보렴. 그러면 그 마음이 너를 올바른 방향으로 데려다 줄 거야. 이 책은 인간이 어떻게 자신의 꿈을 이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묵직한 메시지를 전하는 감동 실화입니다. 1부에서는 루스 할머니의 가르침이, 2부에서는 닥터 도티의 깨달음을 전하는 진실된 메시지들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도 책을 펼치고 가슴이 열리는 큰 감동을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루스를 만나기 전 나의 현실은 갈 길을 잃어버린 듯한 느낌이었고 삶이란 운 있는 사람과 운 없는 사람이 따로 있는 듯한 불평등한 공간이었다. 내가 중요한 사람이 될 수 있다거나 부모님이 살고 있는 초라한 끔찍한 세상을 벗어날 수 있는 그 어떤 현실적인 가능성을 보지 못했다. 그런데 루스를 만난 후 나는 세상을 다르게 보았다. 나 자신을 다르게 보았다.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세상을 믿게 되었다. 우리 뇌가 변하면 우리도 변한다. 그 점은 과학이 입증한 진리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위대한 진리는 우리의 마음이 변하면 모든 게 변한다는 사실이다. 흔히 뇌가 심장에 많은 신호를 보낼 것 같지만 연구에서 밝혀진 바로는 심장이 뇌에 훨씬 더 많은 신호를 보낸다. 우리의 사고와 감정은 둘 다 강한 힘을 갖고 있지만 강렬한 감정은 사고를 침묵시킬 수 있다. 마음에는 자기만의 정보 채널이 있다. 그래서 마음을 내주어야만 우리가 가진 것을 온전히 유지할 수 있다. 우리가 행복하고 싶다면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면 된다. 우리가 사랑을 원한다면 우리가 사랑을 주어야 한다. 나는 내 몸의 긴장을 풀고 내 마음을 가라앉히고 내 마음을 열고 내가 실현하고 싶은 것을 마음속으로 그려보는 법을 배웠다. 내 마음의 나침판을 활용하는 방법도 배웠다. 그 모든 것을 바꾸고 변형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웠다. 이제 당신만의 마술을 하려고 한다면 그 여정은 순전히 당신에게 달려있다. 제임스 도티.